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많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스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6월 중하순 정도예요. 저번에 한 달 전에 그 5월 촬영을 했을 때는 그 밖에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6월 중순 정도인데 벌써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초복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등장하기 딱 좋은 그런 문제들을 한 세트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표현들 알고 계시나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시원스쿨 토익 스피킹 레벨 6 준비 교재에 있는 표현들을 대부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벨 6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요, 서점, 전국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요 가장 쉽고 빠르게 6급을 받을 수 있을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문을 읽는 파트 아시죠? 문제 개수는 2개고요. 준비 시간 45회, 답변 시간 45초인 거 아시죠? 6월 달에 그리고 7월 초까지 주목해야 될 유형들은요, 프로그램 소개와 뉴스. 프로그램 소개 같은 부분은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할 겁니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출제율이 평상시에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만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뉴스 말고 프로그램 소개에 대해서 한 회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문제 살펴보기. 강의를 잠깐 멈춰주시고 여러분 모니터를 보시면서요, 어떤 단어를 세게 읽어야 될까, 그리고 어디서 잠깐 끊었다 가야 될까 혼자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랑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강의를 스페이스바 잠깐 멈춰주시고 혼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세게 읽어야 될 때 체크, 끊어 읽어야 될 때 슬래시. 아시죠? 자, 보셨나요? 그럼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문장 첫 단어로 잘 쓰이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PWAT, Please, Welcome, Attention, Thank. 이 4개는 보였다 하면 세게. 그래서 Welcome to the 어디입니까? Quarterly Staff Meeting. 분기별 직원회의. 그래서 Quarterly Staff Meeting. 이렇게 부사나 막 형용사나 명사가 여러 개 쓰였으면요,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Quarterly Staff Meeting. 얘까지 세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First, 콤마에서 항상 끄듬을 들어 올려주시고 I want to 뭐 하기를 원한다? Announce an overseas expansion. 명사끼리 붙어있을 때 해외 확장 뭐 그런 거네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 거를 조금 더 세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Overseas expansion 이렇게요. In the next quarter, next와 지난이라는 last 정리하면 last, 그리고 이번이라는 this, 모든 this가 아니고요,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이럴 때 this요. 그리고 다음이라는 next,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세게. In the next quarter 올려주시고 we will 뭐 할 거다? We will open offices 어디에? Japan, India, and Thailand. 무조건 나오죠. A, B, C.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Japan, India, and Thailand 이런 게 아니고 Japan, India, and Thailand. 아셨죠? 올리고 내리는 패턴 무조건 꼭 등장해요. When this office is open, 이 오피스가 열렸을 때 open 올려주시고요. We will hire, and 앞에서 쉬시고, 접속사, 시험에 잘 등장하는 접속사는 and 말고도 or, so 얘네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특히나 요새 or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And train, 교육시킬 거다. 누구를요? Local staff, 현지인들을요. This means, 여기 관계사 that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that이. 끊어주시겠습니다. This means we need volunteers to travel overseas. overseas, 해외로 출장을 할 수 있는 and 앞에서 또 끊어주시고요. and conduct the training.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단어를 세게 읽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세게 읽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마지막이요. If you're interested in this opportunity, 이 기회, please contact me. 아까 얘기했죠? please 세게 읽는다고. 그래서 please contact m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요, 세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 1은요, 자신감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큰 목소리로. 파트 2 볼게요. 변하지가 않아요.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중요도에 따라 답변 순서를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4개 정도 대상만 묘사해주면 돼요. 이 남자, 이 여자, 그리고 뒤에 책장, 그리고 배경의 큰 창문.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괜히 막 파트 2를 망치는 두 가지 키워드, 욕심, 집착. 너무 많이 하려고 하거나 집착, 한 대상을 막 3, 4문장씩 하려고 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 2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7월 달에 그리고 6월 말에 나기 좋은 동작들 베스트 셀렉션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건네다? hand over A, A를 B에게 건네다. 그래서 메뉴를 한 여자에게 건네다. handing over a menu to a woman 이렇게요. 그리고 길을 건너다. crossing a road.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뭐지?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길을 건너다라는 인물이 본질적인 행동을 간단한 문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세차를 하다. 지난주에 났기 때문에 끌고 와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 아닌데 또 혹시 모르니까 봐두죠. washing a car. 뭐를 씻는 중이다. 차를 세차를 하고 있다 할 때 washing a car. 지도를 가리키다. pointing at a map. at을 빠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at을 더해 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 2017년도 상반기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관용어구라고 그러죠. 덩어리 표현들. talking to each other.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2명일 때는 each 하더니까 한 3, 4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뭐 다른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요? 뭐 among,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없죠. 얘는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2명이 있던 몇 명이 얘기하던 talking to each other. 아시겠죠? 그래서 이 5가지 동작들 꼭 좀 익혀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파트 3에서 나기 좋은, 6월 달에 나기 좋은 토픽을 외국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Foreign language. 4번 볼게요. Besides English. 요새 추세가 뭐, 왜 이렇게 막아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대부분 토익 스피킹도 영어니까. 그리고 왜라는 표현은 besides 말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aside from 이란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ich foreign language have you studied and where did you learn it? 티피컬, 가장 전형적인 의문사 2개를 한 번에 물어본 그런 질문 유형들입니다. 자, 의문사가 2개가 쓰였을 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제. 시제랍니다. 의문사.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지. 어떤 외국어.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시제. Have you studied?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에도 무조건 질문에 쓰인 시제를 그대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I studied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제 실수는요, 채점관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시제를 틀리면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큰 오류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그대로 I have studied Chinese and 두 번째 거 어디서 그거를 learn. did가 있기 때문에 learn을 뭐로 바꾼다? 과거 시제로 I learned it. 어디에서? 위치 아무거나 뭐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참고로 학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학원 영어로 뭐예요? 분명 내가 기필코 장담하는데요. 아카데미 이러신 분 있을 거예요. 아카데미는 약간 그 전문 인력 양성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카데미 같은 개념은 저쪽 일산 쪽에 사법연수원 뭐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서울여대 옆에 그 뭐죠? 그 육군사관학교 이런 특정 직업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N입니다. Institut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어 학원은요, 정확히 말하면 Foreign Language Institute라고 하시면 되는데 원어민들은 쉽게 Language School이라고들 많이 해요. 다음 가겠습니다. So, do you think it's important to learn more than one foreign language?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장을 밝혀준 다음에 I think it's important to learn 쫙 여기까지 해줬네요. 여기까지가 질문에 있는 표현을 고스란히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서 끝내도 어느 정도 점수는 주긴 하겠지만 당연히 훌륭한 답변이 클래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 답변의 상당수를 위해서 끌고 나온 데다가 너무 빨리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상적으로 왜 하나 이상, 우리가 영어는 많이들 할 줄 아시니까 중국어, 뭐 러시아어, 요새 그리고 뜨고 있는 베트남어 왜 중요할까요? Because 읽어볼까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유를 만들 때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Because it is helpful to get a better job. 더 나은 직업을 get,
취업을 한데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데 유용하다. 토스 3대 대표 구문 중에 하나인 it is 형용사 to 동사 구문을 써주었네요. 이렇게 간단한 문형을 이용해서 이유를 한 문장 더 붙이면 excellent한 답이 되겠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From your experience, 네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외국어를 어떻게? Quickly, 빨리 배우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얼마입니까? 파트 3? 빵! 없어요. 컴퓨터가 물어보면 바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장황한 대답은 시험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 돼요. 학원 다녀야 돼요. 스피킹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뭐 외화 드라마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라든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끌고 나오는 입장 문장. 그래서 There are a few things you should do to learn a foreign language quickly. 상당수의 표현을 그대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그러한 스탠스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2개. First와 Second를 들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2개 설명해 주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도 연습했던 it is 형용사 to 동사인 it is important to study grammar hard.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랍니다. 저 정도 길이의 이유 한 문장이면 excellent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Second, you need to make foreign friends. 외국인 친구를 make. 친구를 사귀다 할 때 동사 make인 거 아시죠? 그래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스피킹을 practice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국인 친구 만들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유 2개만 만들고 시간을 다 소비해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력이 돼서 시간이 남았네? 그러면은 마무리 표현 뭐 하나 더 추임새 형태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importan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quickly. It is, 그러니까 it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한 겁니다. 알겠죠?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입장을 취한 이유 2가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고득점에 저렇게 이유를 2개 만들어주시면은.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표 보고 질문에 답하는 파트 4.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나기 좋은 게 뭐 개인 일정, 행사 일정 매번 똑같아요. 저 둘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이력서라든가 판매 전표라든가 면접 일정이라든가 기타 유형도 출제가 되니까 물론 약간 조금 애매한 게 그런 이 둘 말고 다른 것들 뭐 면접표 예를 들어 1시에는 누구 면접 보고 아니면 뭐 판매 전표 영수증 뭐 니네 매장이 샌드위치 10개 주문했고 그런 것도 물론 묘사하는 법을 답변하는 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제율이 워낙 좀 낮긴 하지만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그런 게 날지. 그러니까 개인 일정과 행사 일정 언제나 항상 챙겨주셔야 돼요. 저 2개가 합쳐서 한 70~8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개인 일정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행사 일정만 줄줄이 나고 있거든요. 개인 일정, 이 맥케이 폴라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의 하루 일정입니다. 이 친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표 읽을 시간 30초가 주어지니까 차분하게 읽어주시되 어떤 점을 주목하셔야 되느냐. 뇌를 꺼두시고 스텝 미팅 마케팅 디파트먼트 잡 인터뷰 이렇게 읽으면 망하기 딱 좋아요. 그럼 뭐를 하셔야 되냐? 항목들을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스텝 미팅, 직원 회의가 있고요. 마케팅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맥케이 폴라이라는 애가 뭐 하는 애입니까? 헤드 디자이너, 디자이너 중에 가장 최고, 고참이네요. 어디에서? 그래픽 스튜디오, 무슨 그래픽 작업하는 데에서 가장 대장급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와 부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직원회의가 있고 마케팅 부서. 그럼 뭐냐? 마케팅 부서에 대해서 직원회의를 하는 건가? 일까요? 아니면 마케팅 부서와 함께 직원회의를 하는 걸까요? 전자, 후자 어느 걸까요? 상식적으로 후자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와 이거를 하는 거구만. 이렇게 관계를 잘 의미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job interview, Spencer Fadis, intern position. 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케이 폴라이라는 사람이 면접관이 되겠고 이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는 건데 이 직급의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클라이언트 미팅, 고객 회의가 있고
president, 사장이네요.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장스 accounting agency, 뭡니까? 뭐 세무회계사무소 그런 거네요. 이 장스 회계사무소 대장인 president client meeting, 이건 또 뭐요? presentation for website design. 그러면 저런 복잡한 요소들을 이게 이런 뜻이구만 파악이 딱 끝나야 돼요. 준비 시간 동안에. 그래야 문제도 화면에 표기 안 되는 이 파트 4 특성상 질문을 딱 듣고 이걸 말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빨리, 이런 연산을 빨리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오신 이 친구와의 고객 미팅이겠구만. 그리고 웹사이트 디자인, 우리가 디자인 회사니까 저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해야겠구만. 몇 시에? 11시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7번 같이 볼게요. 문제가 화면에 뜬다 안 뜬다? 여긴 떠 있는데 시험에선 안 떠요. 알겠죠?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What is the first thing on my schedule? 첫 번째 거 뭐예요?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첫 번째 거 뭐고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답변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키워드 요게 답변에 포함이 돼야겠죠. 저거를 그래서 잘 문장화를 시켜야 돼요. 가령 마케팅 부서와의 스태프 미팅이 9시에 예정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I'd like to review the design of the brochures. 브로슈어의 디자인을 리뷰, 한 번 더 재검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이 읽고 계시죠? 저랑 do I 읽어보실게요. 시작. Do I have some free time to put that in my schedule? 내 스케줄에 넣을 시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저런 걸 포함하고자 하는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넣을 시간이 이어지고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4시에 끝나니까 평상시에 퇴근을 6시쯤 하니까 4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어줍지 않은 두루뭉실한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항상 답은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뭐냐? 내가 브로슈어 디자인을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뭐지? 짠. 브로슈어 디자인 리뷰.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우리말로 해보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1시에 그게 일정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잘 출제되고 있는 질문 스타일이니까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요. 9번이요. 다 같이 읽어보죠. I remember that I have client meetings.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래요. 있다라는 걸 내가 기억했대요.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the meetings? 클라이언트 미팅의 세부 사항들을 싸그리 설명을 해주세요. 클라이언트 미팅 여기 하나 있고 아까 연습해 본 거 또 하나가 여기 있네요. 9번 문제는 요즘에 거의 대세로 굳어졌죠. 2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표 내에 적힌 항목을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싹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3문장. 2가지 항목을 말할 때는 3문장. 어떻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각 항목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해서는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볼 건데, 자, 7번과 8번과 9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be going to. 회의를 하다라고 할 땐 have a meeting을 쓴다. 동사 have를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부서, 누구와 뭐를 한다라고 할 때 with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세션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시간이 있다. 진행되는 시간. 그럼 그거를 at 시간 이렇게 꼭 넣어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8번 문제가 뭐였죠? 내가 그것을 일정에 포함할 여력이 됩니까? 근데 아까 우리 표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임새 형태로 fortunately 넣어준 다음에 네가 뭐뭐 할 예정이야. be scheduled to 동사. 파트 4의 국민 표현. 근데 여기다가 이미라는 already라는 걸 넣어주면 좋겠죠. 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You are already scheduled to review the brochure design at 1 p.m. brochure design 이어서 읽어주셔야겠죠? 그리고 9번이요. 아까 그거 클라이언트 미팅에 대해서 다 설명해달라. 먼저 there are 2 scheduled meeting. 2가지 예정된 미팅이 있다. 한 다음에 핵심 부분을 보면요. be going to. 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단순 will보다는요.
be going to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가 뭐 할 예정이다? 미팅 앞에는 have를 쓴다고 그랬죠? have a meeting with 누구랑요? 뭐 회사 이름 쫙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president of 누구.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가 뭐를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할 땐 give a presentation. 이 give가 프레젠테이션 외에도 뭐랑 같이 잘 다니냐? lecture, speech. 아시겠죠? 스피치와 lecture와 프레젠테이션은요. 앞에 항상 give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 second, you're going to discuss store signs. 네가 뭐 discuss 할 거다. 네, store signs with the owner of Shaw's Bakery from 시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표에 있는 항목을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열거가 되는지 파악해 준 다음에 차분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30초 안에 이 긴 걸 다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레벨 6을 간신히 받으시는 분들도요. 연습이 잘 돼 있다는 전제하에 한 5, 6초는 남게 돼요. 30초 답변 동안에. 알겠죠? 파트 5로 가겠습니다. 자, 파트 5 해결책 제안하기에서 등장하기 좋은 이번에 6월 말과 7월 초에 규정 준수 유도와 제품 판촉 및 고객 모집. 얘는 뭐 늘상 많이 나는 애고요. 규정 준수 유도. 최근에 얼굴을 안 비치고 있거든요. 이러면 분명 조만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규정 준수 유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질문 유형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된 거 아니에요. 각기 다른 애입니다. 직원들이 종이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음. 장소가 회사인데 이 뭐 이면지 활용도 안 되고 종이 좀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면지 활용도 잘 안 해. 룰을 잘 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요. 직원들이 지정된 주차 공간,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주차장에서 로비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오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굳이 안 들어가고 회사 주변 아무 데나 막 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뭐 근처의 거리에 차를 세우고 있대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해결책. 가장 많이 시험에 등장하는 해결책들이 싹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직원들을 재교육, 그리고 홍보 캠페인,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 좀 해. 아니면은 안내방송, 사내 안내방송이라든가요. 벌금 부과 좀 세네요. 얼마 정도, 이 괄호 안에 있는 표는 옵션이에요.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공지를 붙이자. 구내 식당에 붙여도 되고, 로비에 붙여도 되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도 되고, CCTV를 설치하다. 벌금을 부과하다 더불어 강경책이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6가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거를 영작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잠깐 멈춰 보시고요.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사전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넘어가 보자고요. 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볼게요. 아까 그 순서입니다. 재교육시키다, retrain our employees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홍보 이벤트, 뭐 캠페인을 열자, hold, 개최하다, promotional campaign,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다 이런 거요. 그리고 아까 안내 방송을 하다, make an announcement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 안내 방송을 하다라는 거 있고요. 벌금을 부과하다, impose a fine, 이 fine이라는 게 명사로 쓰이면 벌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얼마 정도, about 금액, 이런 걸 옵션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공지를 하다, 국민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put up a notification, 공지문을 부착하다. up이 put 뒤에 붙으면요, 종이를 어디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어디다가? 아까 얘기했죠? 이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어지네요.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공지문을 부착하다라든가,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싶다.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warning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느낌표 빵 시켜 있겠죠? 경고문 뭐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하다, 인스톨을 써줄 수도 있겠고요. put 안 됩니까? 근데 뭐 전기 배선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복잡한 설치 레벨을 요구하는 이런 기기들은 인스톨을 써주는 게 좋아요. 뭐 프로젝터를 달다, 고객을 위해, 그런 것도 인스톨이 돼야겠고요. 그래서 이 표현들 꼭 암기해 두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 6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getting a job in a startup company? startup company 뭐죠? 막 시작하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스타트업이란 회사, 뭐 스타트업이란 표현 요새 많이 쓰잖아요. 한글처럼. 막 뭐 인원 얼마 안 되는 4명, 3명 있는 이런 뭐 벤처까지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 작은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런 데에서 getting a job, 취업을 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래요. 최근에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면요. 그게 조만간 입장만 바꿔서 재출제될 확률이 꽤 높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났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업, 신생 기업에서 취업을 하는 거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승진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직군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발자가 뭐 중요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4단계로 돼 있는데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마무리는 화면에 안 써 있는데 마무리는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입장 문장, 입장 그 자신의 스탠스를 정확히 There are 읽어보죠. 시작.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of 여기 getting부터 쫙 읽어주면 돼요. Getting a job in a startup company. 이렇게 질문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스텝 1 입장을 끝내고요. 스텝 2 이유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하나 딱 설명을 해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Most of all, it is difficult to learn work systematically. 자, 이 단어 좀 발음 좀 따라해 보실게요. systematically. 따라하셨나요? 꼭 따라하셔야 돼요. 여기다 세게 해서 한 번 더. systematically. 이게 뭐예요? 시스템의 부사형이니까 체계적으로 뭐 시스템을 잘 갖춰서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work를 런하기가 어렵다랍니다. 뭐 그렇겠죠.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은 뭐 상사도 있고 위기 상황, 뭐 대처 매뉴얼, 행동 강령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생 기업은 그런 게 없겠죠. 자, 그래서 한 문장짜리 이유에다가 예시를 들어줄 건데 한 문장 이유와 달리 예시는 3, 4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요 4가지 예시 만드는 템플릿 중에 2번 템플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뭐냐? 시간과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 일이 엉망이 돼버린, 꼬여버린 부정적 결과를 낳은 그런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배경, 문제점, 결과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배경은 내가 실제로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가 나에게 닥쳤던 별로 좋지 못했던 경험을 설명해도 되고요. 지인을 뭐 예를 들어봐도 되겠죠. 뭐 내 베스트 프렌드의 경우에라든가 그가 스타트업에 입사를 했다. 이렇게 상황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문제점, 발생한 부정적 요소. 이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경험들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가르쳐주지 않음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웠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고해야 될 문헌, 다큐멘트가 하나도 없었음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한 부정적 요소 한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 버팅기다 못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 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 안 해. 나갈 거야. 뭐 퇴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시를 3문장만 딱딱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너무 짧지 않나요? 3문장이면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과한 욕심입니다. 15초 준비해서 1분 동안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마무리까지 6문장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문법적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이유는 똑같아요. 체계적으로 배우기 힘들다. 자, in case of my close friends, 친한 친구의 경우에 그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She worked in a startup marketing company. 이런 걸 옵션으로 넣어줬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옵션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그녀가 처한 환경을 설명을 해줬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점, 발생한 부정적 요소. 일을 체계적으로 못 배웠던 그런 구체적 경험이에요. 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았다. Had a hard time ing 하는데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는 중요한 구문이에요.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Because she didn't have a supervisor. 보스라고 해도 되고요. 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실제로 제 친구가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자기 부서가 자기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이틀은 앉아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가도 되지만요.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한 이런 일도 있어서 이 바디인 문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를 하나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Also, there was no business manual.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비즈니스 매뉴얼이 없었대요. 직장에. 자, 결과 as a result 얘는 그래도 때려치진 않았나 봐요. It took her. 자, take 시간이 얼마 걸리다는 표현인데 그녀가 a long time 이 동사 하는데 오랜 시간이 그녀한테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it takes a long time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그녀한테 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라고 her를 중간에 넣어줬네요. It took her a long time to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업무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신입사원 OJT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딱딱딱 받고 이제 빨리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상사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다. 이렇게 예시 3, 4문장을 만들어주고 입장 문장을 한 번 더 활용하는 마무리 문장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요. 마무리까지 가는 것도 좀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짜리 이유와 3, 4문장짜리 예시를 잘 만들어주시면 훌륭한 답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등장하기 좋은 문제에 대해서 한 세트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강의 Alt F4 누르지 마시고 백스페이스 누르지 마시고 한번 꼭 복습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조만간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